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같은 주말인데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느낌이 사뭇 다르죠. 토요일은 어딘가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나고요. 일요일에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찾아듭니다. 내일부터 또 치열한 한 주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요일에도 변함없이 미주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요,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입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요, 제가 미주은 방송 초기 때부터 진행해 오던 순서였죠. 그런데 한동안 진행하지 않다가 한 달 전에 다시 앞에다가 뉴를 달고 새로운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방식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 오리지널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 제가 이미 모든 수치를 찾아내고요, 이미 찾아놓은 수치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수치들을 찾아내는지 그 과정까지 여과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보내드렸던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AMD와 엔비디아의 한판 대결은 그다지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35,000명 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클릭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간소화시켜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는 조금은 더 짧은 영상으로 한번 방송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 길이 바쁘니까요, 영상 너무 길어지기 전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분석의 모든 것, 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될 선수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코너에 나와 있는 선수는요, 디즈니입니다. 티커 네임은 DIS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자, 청코너도 만만치 않은데요, 디즈니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 피입니다. 넷플릭스, 티커 네임은 NFLX. 두 기업은요, 최근에 그 스트리밍 분야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죠.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긴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한참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넷플릭스의 우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뜨거운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분야에다가 새롭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역대 최강의 두 기업들, 오늘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수치적인 분석으로 그들의 투자 가치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멘텀 그리고 프라이스 레이시오 카테고리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프라이스 퍼포먼스 2020년, 2021년입니다. 과연 두 개의 종목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지, 모멘텀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 보는 순서입니다. 자,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마크로 트렌즈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마크로 트렌즈.net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톡 리서치를 누르시면 서칭을 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는데요, 이 박스에다가 디즈니 같은 경우는 DIS를 찍으시면 아무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거든요. 분석하고 싶으신 그 수치가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가를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프라이스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프라이스 탭을 누르시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래프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역대 그 주가의 흐름을 쭉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최근 2년의 모습이니까 5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 디즈니가 31.9%라는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25.27, 2021년에도 이미 3.36%가 아직 그 4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엑셀 시트에 들어가서 분석 수치를 적어 볼게요. 2020년에는 25.27이죠. 25.27 찍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3.36입니다. 3.36. 자, 이렇게 일단은 분석 수치를 넣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넷플릭스를 봐야죠. 넷플릭스의 티커는 NFLX입니다. 자, 넷플릭스 나오죠. 가장 위에 거 일단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카테고리를,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라이스, 주가로 들어가서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 그 넷플릭스가 얼마나 좋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5년 정보니까 5년을 누르면요. 2020년에 67.11% 굉장히 좋았죠. 67.11. 자, 그리고 2021년에는 지금 1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지금 1.07%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07. 그러면 점수를 좀 줘 볼까요? 일단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67%라는 주가의 상승, 그리고 디즈니가 25.27%. 디즈니도 뭐 나쁜 수치는 아니죠. 사실 25.27%라는 것은. 하지만 넷플릭스가 너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3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디즈니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2021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디즈니가 3.36%, 그리고 넷플릭스는 1.07%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디즈니가 훨씬 더 좋은 성적표죠. 디즈니 2점 주고요. 자,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점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4 동점이 됐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P 레이시오 그리고 포워드 P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시오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야후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finance.yahoo.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역시 박스 들어가셔서 자, 서칭을 하겠습니다. DIS 찍으면 The Walt Disney Company 나오죠. 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Statistics라는 탭으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스태티스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요. 뭐 마켓 캡, 시가총액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PE 레이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트레일링 PE라는 것은, 트레일링은 이제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P는 시가총액, E는 그 어닝이잖아요. 어닝이라는 것은 순이익의 다른 말입니다. 순이익은 넷 인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바텀에 남아있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익을 순이익이라 그러죠. 그 순이익, 12개월 동안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의 몇 배 정도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레이시오를 우리가 PE 레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NA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요. 디즈니는 지난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즈니의 많은 그 테마파크가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NA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고요. 자, 반면에 forward PE 레이쇼를 보시면 38.4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forward PE라는 것은, forward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디즈니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38.45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8.45.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듀플리킷 해서 페이지 하나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넷플릭스 찍어봐야죠. 넷플릭스. 자, 맨 위에 나와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스태티스틱스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수치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일링 PE가 89.89가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지난 12개월 동안 넷플릭스가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90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뭐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89.89죠. 89.89. 자, 그리고 forward PE를 보시면요, 42.20이 나와 있습니다. 42.20.
마찬가지로 forward P라는 것은 지난 12개월이 아니고 앞으로의 12개월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의 42.2배를 곱해야지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점수를 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P 레이시오 TTM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디즈니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P/E 레이시오가 없는 상태인데요. 0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를 보시면 89.89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을 계속해서 90년 동안 모아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투자 가치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forward P 레이시오인데요. forward P 레이시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두 기업들이 만들어낼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38.45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2배를 곱해야 현재 시가총액이 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디즈니가 더 앞서 나가겠죠. 그래서 2점 주고요. 여기는 1점만 지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즈니 역시 38.45는 그렇게까지 좋은 P는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빵 주식을 기준으로 하시면 다른 주식들의 P 레이쇼를 좀 평가해 보실 수 있는데요. 빵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0 이하의 P 레이쇼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P 레이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 레이쇼가 38.45라는 것은 디즈니의 P/E는 여전히 조금 비싼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forward earning growth잖아요. forward earning growth라는 것은 뭐냐면요. P 레이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P 레이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P 레이쇼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수치를 가지고 순이익이 전에 12개월과 앞으로 12개월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성장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넷플릭스의 P 레이쇼는 89.89였죠. 그럼 89.89를 우리가 앞으로의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P 레이쇼인 42.20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13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P 레이쇼가 지금 거의 2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 의미는 분자 분모 중에 분모가 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분모가 어닝이잖아요. 어닝이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P 레이쇼를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는 P 레이쇼가 만들어지지 않죠. 마이너스 상태니까. 그런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38.45라는 비교적 건강한 P 레이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어닝의 그로스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마이너스였던 어닝이 지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도 넷플릭스도 거의 200%가 넘어가는 어닝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기업 모두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점을 주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 시달리다가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38이라는 P 레이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점수 1점 합쳐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점수 비교해 보면요. 디즈니는 10점 그리고 넷플릭스는 9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점 차로 디즈니가 앞서갑니다. 자, 다음은 PEG 레이쇼를 우리가 살펴볼 차이입니다. PEG 레이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PE 레이쇼를 G, 그로스 레이스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로스 성장률은 5년 expected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의 성장 기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시 야후 파이낸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디즈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의 PEG 레이쇼는 1.97이 나오네요. 1.97. 자, 그리고 넷플릭스를 찾아보면요. 넷플릭스는 1.15입니다. 1.15.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PEG 레이시오는 피터 린치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PEG 레이시오가 1.0 이하로 떨어진 주식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PEG 레이시오는 사실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E 레이시오랑 그 그로스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PE 레이시오는 주식의 가격, 즉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로스라는 것은 앞으로 주식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업의 성장률을 수치로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비싼 주식일수록 성장률이 높아야 PEG 레이시오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무리 PE 레이시오가 낮아도, 즉 주가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성장이 좋지 않다면 역시 PEG 레이시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주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수치, 가격 그리고 성장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PEG 레이시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는 1.97이기 때문에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PEG 레이시오는 사실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2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지금 1.15,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하로 떨어진 그 주식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지금 1점대를 조금 넘어가는 수치 1.15에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모멘텀 앤 프라이스 레이시오 카테고리의 마지막 평가 항목만 남아 있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남아 있는데요. 자, 다시 야후 파이낸스로 가서요. 디즈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TTM이 지금 5.59가 나와 있잖아요. 이 의미는 TTM은 트레일링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디즈니라는 그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59,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디즈니가 만들어낸 매출에다가 5.59배를 곱하면 그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5.59 써놓고요.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PS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레이시오 9.68이 나와 있죠. 그 의미는 시가총액이 지금 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수치입니다. 9.68. 자, PS 레시오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10배 정도를 줘야 되고요. 지금 디즈니는 6배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점 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5대 13으로 현재 디즈니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카테고리는요, 프로피타빌리티, 즉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그 평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리고 두 번째는 넷 인컴, 즉 프로핏 마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한국말로 총수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총수익은 매출에서 그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의 비용, 그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직접 비용을 빼고 나서 남아있는 수익을 우리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넷 인컴 마진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로스 프로핏 마진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정말 우리 그 사업자의 포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수한 이익, 순이익을 우리가 넷 인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로피타빌리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웹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웹사이트는 시킹 알파입니다. 시킹 알파 들어가시면 이러한 메인 페이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검색창 들어가셔서 DIS 찍으면 월트 디즈니가 나옵니다. 자, 월트 디즈니 들어가시면 이러한 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그 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프로피타빌리티, 즉 수익률이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면 프로피타빌리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수익률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현재 29.85%가 적혀 있습니다. 29.85%.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가봐야겠죠. 넷플릭스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듀플리케이트 하나 더 페이지를 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넷플릭스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넷플릭스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38.89입니다. 38.89. 자, 두 기업 모두 지금 40이 되지 않는 좀 낮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프로핏 마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안 잡으실 때면요, 여기 가셔서 요 렐러티브 그레이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월트 디즈니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그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29.85죠. 근데 바로 옆에 보시면 섹터 메디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즈니가 들어가 있는 이 섹터의 중간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51%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지금 51%가 중간치인데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옆에 가시면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디즈니의 5년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디즈니가 보통 보여줬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41.89%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9.85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넷플릭스는 섹터 메디어는 51%인데 넷플릭스는 지금 4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레이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5년 평균을 바라보면요, 넷플릭스는 원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5%가 평균인데 지금 38%니까 그 넷플릭스가 원래 보여주던 그로스 프로핏 마진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기업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살펴봤는데요. 점수는 아무래도 5점 만점에 넷플릭스가 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넷 인컴, 순이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킹 알파의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넷 인컴 마진이 써 있습니다. 역시 TTM 지난 12개월 동안의 그 넷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8.15%가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8.15.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 거로 가볼까요? 넷플릭스의 넷 인컴 마진은 플러스 11.05입니다. 플러스 11.05. 자, 마찬가지로 디즈니랑 넷플릭스가 그 섹터의 중간치 그리고 그들의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조금 감이 잡히겠죠. 넷 인컴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섹터의 미디언, 그 섹터의 중간치가 2.75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원래 보여주던 평균은요,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3%의 넷 인컴 마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넷 인컴 마진이 11.05%인데요. 섹터의 미디언 중간치가 2.75, 그리고 넷플릭스의 지난 5년의 평균은 7%가 되지 않는 수치였죠. 따라서 지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원래 그들이 보여주던 넷 인컴 마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구나.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들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하고요. 자, 넷 인컴 마진,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11%는 그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평균치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3점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2점 정도 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점수가 좀 뒤바뀌었죠. 넷플릭스가 18대 17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는 주식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로스,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도요, 같은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다시 들어가셔서 프로피타빌리티 바로 왼쪽에 보시면 그로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각 주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성장률은요, 레비뉴 그로스 YOY입니다. 매출의 성장률이고요. YOY는 year over year의 약자입니다. 즉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올해의 그 매출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수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의 레비뉴, 그 매출은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9.18이고요. 마이너스 19.18.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그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망이 어떤지, 포워드가 더 중요하잖아요. 향후 1년 동안 그 매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여기에 적어 놓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있죠,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가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7.48%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48.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아까 그 탭에서 그로스를 누르면 성장률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위에 있는 레비뉴 그로스 YOY를 지켜보면 24.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4.01%. 자,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게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이 좀 끝나게 되면 매출의 성장이 약간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8이 지금 주어졌고요. 19.88. 자, 이렇게 봤을 때요, 레비뉴, 매출의 성장률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가 훨씬 더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죠. 디즈니는 지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0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그 레비뉴 성장은 24%는 굉장히 좋은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섹터의 중간치가 0.23이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5년 평균 성장률은 29%. 따라서 자신들이 원래 보여주었던 성장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레비뉴 그로스는 한 3점 정도를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 같은 경우는요, 19.88로 약간 떨어지죠. 그리고 넷플릭스 5년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섹터의 그 중간치는 오히려 향후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3점에서 1점을 깎아서 2점만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따라서 7.8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프리미엄을 좀 붙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8이라는 수치에 제 생각에는 한 3점 정도를 줘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성장률 카테고리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평가 기준은요, 에비타 그로스입니다. 여러분들 에비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오퍼레이팅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 에비타 그로스 YOY,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년간의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에비타의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즈니부터 가보죠. 디즈니의 에비타 그로스 YOY는요, 마이너스 59.95%입니다. 마이너스 59.95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 보여줄 수 있는 포워드 성장률은 마이너스 2.53%가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53%. 자, 반면에 넷플릭스를 살펴보니까요, 에비타의 그로스가 일단 73.61%라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73.61%.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포워드를 살펴보면 39.41이 나옵니다. 39.41. 자, 그래서 이번 분석 내용에서도 사실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그 에비타 그로스 YOY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0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3.61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섹터의 평균, 그 중간치는 3%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던 평균적인 에비타 그로스도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73.6%라는 성장은 굉장히 좋은 수치죠. 따라서 여기는 4점 정도를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에비타 그로스 포워드죠. 포워드 같은 경우는 디즈니는 아직도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많이 발전된 것으로 봐서 1점 정도를 줘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73.6%에 이르렀던 에비타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4점에서는 조금 줄어든 3점 정도를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발란시트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 얼마나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위험성, 리스크를 체크해보는 그런 순서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발란시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마켓와치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마켓와치는 marketwatch.com을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맨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주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DIS를 찍으면서 디즈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네요. 자, 네 번째 디즈니 들어갔고요. 자, 디즈니로 들어가면 여기에 또 이제 서브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탭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발란시트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셜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즈 클릭하셔서 들어가셨고요. 자, 파이낸셜즈 안에 나와 있는 그 레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레포트는 발란시트잖아요. 발란시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 발란시트로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발란시트에는 두 가지의 또 서브 탭이 있습니다. 왼쪽 것은 애뉴얼, 즉 연간 발란시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쿼터리인데 쿼터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발란시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레포트가 아니고요. 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과연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레포트거든요. 따라서 기간을 보여주는 애뉴얼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최근의 분기 보고서에 어떠한 자산,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발란시트를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쿼터리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쿼터리 발란시트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2020년 4분기에 발란시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수치가 일단은 커런트 레이시오죠.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는 겁니다. 커런트 에셋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레포트로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커런트 에셋이 먼저 필요하죠. 자, 토탈 커런트 에셋 여기 나와 있습니다. 33.45가 나오죠. 33.45 나누기, 자, 밑으로 내려가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를 찾아야죠. 자, 여기 있습니다.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26.55입니다. 26.55 나누어 보면요. 1.26이 나오네요. 1.26. 이 의미는 뭐냐면요. 1년 내에 디즈니가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약 26%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126%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25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1.26이라고 써야겠죠. 그 뒤에 1.259니까요. 자, 1.26 썼고요.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커런트 레이시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야겠죠. NFLX. 자,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게 넷플릭스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요. 다시 파이낸셜즈로 들어가셔서 파이낸셜즈에 들어가면 발란시트이 나와 있고요. 발란시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쿼터리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의 보고서에 적혀져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발란시트 쿼터리 열었는데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트 에셋이 필요하죠. 토탈 커런트 에셋이 9.76 빌리언이네요. 9.76 나누기, 자, 이번에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필요하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7.81입니다. 7.81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1.25가 나오죠. 1.25.
자, 보시는 것처럼 커넌스 레이시오가 디즈니는 1.26 그리고 넷플릭스가 1.25라는 것은 두 종목 모두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한 25%에서 26% 정도 더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두 종목 모두 한 4점 정도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차이는 주지 않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치는요.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입니다. 여기서 Total Liability는 총 부채를 얘기하고요. Total Asset은 총 자산이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아까 방문했던 그 레포트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발란시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즈니부터 볼까요? 자, 디즈니에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수치가 총 부채죠. 밑으로 내려와서 토탈 라이빌리티 여기 있네요. 토탈 라이빌리티가 103.83입니다. 따라서 103.83을 찍고요. 자, 나누기 이번에는 토탈 에셋이 필요하죠. 토탈 에셋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89네요. 201. 찍으시면요. 51.4% 0.51이 나옵니다. 0.51 찍고요. 0.51. 자, 다음에는 넷플릭스의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필요한 수치는 Total Liability죠. Total Liability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22가 나와 있죠. 28.22 나누기 이번에는 Total Asset이 필요합니다. Total Asset이 39.28 39.28 이렇게 찍으시면 0.72라고 지금 수치가 계산이 되네요. 0.72.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니까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 49%는 자기 자본인 거고요. 반면에 넷플릭스를 보시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 72%가 부채라는 것이니까요. 디즈니에 비해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점수를 줄 때는요. 제가 페어하게 줘야 되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는 반이니까 3점을 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72%는 굉장히 많은 수치니까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결국 좋은 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많다는 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클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산은 재무제표상에 그 발란시상에 자산으로 표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텐츠의 가치를 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규모가 좀 작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부채는 지금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의 비율이 조금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역시 무형 자산이 많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캐릭터 같은 것도 다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디즈니는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유형 자산이 또 많은 편이죠.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파크 같은 것도 다 자산이니까요. 그 땅 넓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디즈니보다는 넷플릭스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차례인데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부분은 그 Research and Development는 연구 개발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연구 개발비가 전체 매출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그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가 표시가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올해만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재무제표를 이제 지난 연도 거를 좀 다 살펴봤는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에는 항상 그 0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그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는 약간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항목은 오늘은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0점씩 가져가면서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글라스도어 리뷰를 살펴볼 텐데요. 글라스도어라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글라스도어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잡서칭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올려놓고요. 이직을 하고 싶을 때 적당한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글라스도어에 멤버를 가입하고 싶으면요. 좀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직장의 리더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 직장을 내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은 글라스도어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자부심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더에 대한 그 믿음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거든요. 일단 그 디즈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월트 디즈니가 정식명이죠. 더 월트 디즈니 컴퍼니고요.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남겨놓은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볼 수도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이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얼마나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디즈니라는 회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83%가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CEO를 얼마나 지금 믿는지 이 CEO에 대한 어프로벌 레이시 77%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좀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83, 77이죠. 83, 77.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 여기 있네요. 자, 넷플릭스 역시 1,400명이 지금 리뷰를 남겨줬는데요. 굉장히 샘플이 크죠. 자, 친구한테 추천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75%가 지금 추천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5%.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CEO에 대한 확신, CEO에 대한 그 믿음은 89%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지인한테,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83%, 넷플릭스는 75%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디즈니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지금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4점 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3점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CEO에 대한 확신은 디즈니는 77%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넷플릭스는 89% 굉장히 높죠. 따라서 두 가지 항목에서 같은 설문조사를 한 그 응답자인데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추천할 의사는 굉장히 높은데 CEO에 대한 확신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디즈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일하는 건 조금 힘든가 봅니다. 좀 일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긴 하죠. 그런데 CEO에 대한 그 인정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는 4점 주고요. 디즈니는 3점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OE로 넘어갑니다. ROE라는 것은요,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을 얘기하죠. 따라서 나의 순수 자본을 이용해서 return, 이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가를 표시하는 것이 ROE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가 ROE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자율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ROE가 1%란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본을 주식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은 연간 보통 한 10% 정도의 수익을 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식 투자, 미국의 주식 투자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ROE의 기대치는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랑 넷플릭스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기업에 투자한 거죠.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그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ROE인데요. 과연 두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ROE는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요,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즈니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Return on Equity 마이너스 4.54%.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을 해서 아직까지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54 마이너스 4.54.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ROE는요, 29.62가 나옵니다. 자, 이 수치가 굉장히 좋은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은행에 넣었다면 이게 1%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식에다가 투자했어요. 그래도 ROE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는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29%라는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가 넘어가는 ROE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29.62%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ROE 역시 디즈니보다는 지금 넷플릭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4점 정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ROE 안타깝지만 디즈니는 0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카테고리인 마켓 레이팅까지 왔습니다. 마켓 레이팅이라는 것은 마켓의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의 의견을 들여보는 그런 순서죠. 네 가지 정도의 그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할 건데요. 퀀트 레이팅, SA 오소드 레이팅,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랭스 레이팅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트 레이팅부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까지는 우리가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머리 레이팅, 서머리 바로 옆에 레이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레이팅 탭을 누르면 세 가지의 그 레이팅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퀀트 레이팅이 4.20이 나오고 있잖아요.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카테고리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그 평균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로스가 B, 프로피터빌리티가 B, 모멘텀이 B 마이너스, 리비전이 B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D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의 수치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4.2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 자, 이번엔 넷플릭스로 가볼까요?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레이팅을 클릭하시면 퀀트 레이팅이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의 퀀트 레이팅은 디즈니보다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D-를 받았고요. 반면에 그로스는 좋습니다. 그로스 A-, 프로피터빌리티도 A.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모멘텀인데 지난 6개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를 받았고요. 리비전은 A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3.35라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3.35고요. 자, 다음은요. SA 오소드 레이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 오소드 레이팅이라는 것은 시킹 알파의 글, 그 아티클을 써주는 그런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디즈니부터 보시면요. 디즈니에 대한 평가 글을, 아티클을 만든 그 작가는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very bullish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줬고요. 4명이 bullish, 그리고 1명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에 대해서 안 좋은 아티클을 작성한 사람도 3명이나 되죠. 자, 이렇게 종합적인 점수를 따져보면요. 3.50이 나옵니다. 3.50. 자, 다음에는 넷플릭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SA 오서즈 레이팅 현재 16명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16명 중에 2명은 굉장히 좋은 아티클을 써줬고요. 5명은 불리시, 6명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글을 쓴 사람도 3명이 보이죠. 자, 그래서 평점을 내보니까 3.31이 나옵니다. 3.31.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 내놓은 레이팅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전체 27명이 레이팅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레이팅을 내놓은 거죠. 그중에서 15명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6명이 좋게 본다, 5명이 중립, 그리고 단 1명만이 지금 디즈니라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4.29를 가져갑니다. 4.29. 자, 그러면 넷플릭스로 넘어가서요. 넷플릭스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총 40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레이팅을 내놨고요. 베리 블리시가 22명이나 되고요. 좋게 보는 사람이 7명, 중립이 6명이고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안 좋게 보는 전문가도 꽤 많이 보이죠. 베리 씨가 2명, 베리 씨가 3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5명은 좋지 않은 평가를 줬어요. 그래서 평점을 따져보니까 4.07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07. 자, 여기까지 일단 점수를 좀 줘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가 전반적으로 넷플릭스보다는 앞서 나가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5점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점수는 여기는 3점, 그리고 오서즈 레이팅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4점을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 같은 경우도 한 4점 정도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팁 랭스 레이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팁 랭스 레이팅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야죠. tipranks.com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DIS 찍으시면 되고요. 월트 디즈니. 자,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위에 스톡 애널리스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종합 점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는요, 10점 만점에 10점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밑에 내려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준 레이팅이 스트롱 바이가 지금 나와 있고요. 블로거들의 의견도 좋죠. 블리시 89% 정도의 블로거가 지금 좋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헤지 펀드의 액티비티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인사이더의 액티비티 보시면 주식을 산 사람보다는 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팁 랭스 인베스터라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평가인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디즈니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베리 포지티브가 나와 있고요. 또한 뉴스 세그먼트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디즈니에 관련된 기사를 분석해 보면 100% 좋은 기사만 나와 있다. 따라서 very bulish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크니컬 분석을 해봐도 지금 포지티브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SMA라는 것은요, Simple Moving Average입니다. 따라서 그 주가 차트의 그 평균 이동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모멘텀이 83.55%,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83%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리턴 온 에퀴티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수익이 아직은 마이너스니까요. 이렇게 모든 수치를 다 조감했을 때 지금 현재 월트 디즈니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점을 주고요. 자,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스톡 애널리스트 찍으면요, 10점 만점에 역시 10점을 가져갑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지금 팁 랭스에서 10점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켓의 애널리스트 레이팅은 moderate buy, 따라서 디즈니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 블로그 오피니언이 지금 불리시 91%의 블로거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헤지펀드가 지금 그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디즈니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의 그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넷플릭스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사이더 액티비티는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이더들이 좀 팔고 있고요.
반면에 티프랭스 인베스터, 개미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요, 디즈니는 굉장히 좋게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세그먼트 지난 일주일 동안 넷플릭스에 관한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 94%는 좋은 내용, 그리고 6%는 안 좋은 기사가 나와 있고요. 테크니컬한 분석도 굉장히 좋죠. 심플 무빙 에버리지 포지티브 나왔고요. 모멘텀이 24.44%, 뭐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또 리턴 온 에퀴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29.62%.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리턴 온 에퀴티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넷플릭스는 리턴 온 에퀴티가 플러스 29%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평가 항목을 종합해 봤을 때 넷플릭스 역시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10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점을 가져가고요. 따라서 획득 점수 역시 10점, 10점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점을 살펴보면요, 오늘 뉴 주식 배틀 끝판왕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경기는요 조금 싱겁게 끝났죠. 아무래도 좀 시기적으로 디즈니의 그 수치적 분석의 점수가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60점을 받는데 그쳤고요, 넷플릭스는 6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가져가면서 디즈니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요,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수치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그 시기적인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는 수치적인 분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수치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어떠한 야망, 어떠한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혁신적인 모습은 얼마나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떠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경제적 해자는 어떠한가, 이러한 모든 스토리들이 잘 융합이 되면서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수치적 분석만 가지고 투자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들려오는 많은 기사들 접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또 주중에 들려드리는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요, 지금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다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 투자의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조금 그 뉴 주식 배틀 끝판왕의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도 그렇게 짧은 영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패밀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일요일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